고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보험료 이렇게 비싸요. 2026년부터는 안 되면서 어떤 분은 100% 이상 올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오르고 의료보험도 오르고 거기에 집보험은 조지아에 최근에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는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자동차 보험은 방법이 많아요. 비싼 차량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싼 차량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싸지 않다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나거든요. 이건 마음을 한번 바로 먹으면 많은 대중들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걸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업무 분야구나를 알게 됐고 저희가 하는 조금조금한 일들이 결국 고객님에게 유익이 가고 그게 공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움을 찾아 끝까지 파고드는 디거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디깅의 박찬욱입니다. 오늘은 내 이익이 아닌 공동이익을 위해 가슴 뛰게 살고 계신 하하보험의 하윤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윤선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둘루스 H마트 2층에 새롭게 신생 보험 에이전시를 오픈하고 지역사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하보험의 하윤선입니다. 요즘에 미국의 보험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맞아요. 고객분들께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제일 많이 들어오죠. 고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보험료 이렇게 비싸요.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주나 이 동남부 일대에 있는 주 대부분이 보험료가 아주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차 보통 한 대에 400불, 500불 더 아래의 보험료로도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마 평균 800불, 900불. 지금 6개월 기준으로? 예, 6개월 기준으로. 1년으로 치면 최소 2,000불 가까이. 또 기록이 좀 있으신 분들은 3,000불 이상도 차 한 대당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피부에 못 느끼시는 게 자연재해예요. 과거에 한 80년대에는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대요. 근데 지금은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큰 사고가 났다, 재해가 났다는 정도의 비율로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계속 그 비용을 물어야 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를 통해서 파이낸셜리 안정을 취해야 또 다른 사고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첨단 기술이 많이 도입되면서 옛날처럼 아날로그하게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경우가 없어졌거든요. 한 번 하면 통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비 상승이 되게 가파라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지금 큰 2026년도에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보조 프로그램이 2026년부터는 안 되면서 어떤 분은 100% 이상 올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도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오르고 의료보험도 오르고 거기에 집보험은 조지아에 최근에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과거에 1,000불 미만의 집보험이 꽤 있었거든요.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인구는 많이 유입됐고 자연재해는 아주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많은 영향을 줘서 자재 구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재값이 상승되고. 그렇죠. 그게 총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인데 고객님들은 이제 조금 오해할 때가 있죠. 나는 사고가 없었어. 클레임이 없었어. 나는 안전하게 운전했는데 내 거만 왜 올라? 근데 이런 걸 넓게 놓고 보면 조금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자동차 보험을 먼저 예를 들면 올해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메인 컴퍼니들이라고 하는 스테이팜이 한 3% 정도 내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스테이팜이라는 회사는 뮤추얼 컴퍼니예요. 뮤추얼 컴퍼니는 고객님이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주주가 돼요. 그래서 파이낸셜리 매니지가 잘 돼서 프로핏이 남으면 디비든으로 좀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맥시마이즈 했을 때 팔러시당 100불 정도는 돌려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은 그 내려가는 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려준다기보다 크레딧으로 준다고 얘기하고 일부 회사는 리뉴할 때 일정 부분 레이트를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좀 회사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오를까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 와중에 되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좀 희망적이긴 하죠. 네네, 희망적인 소식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보험료 가운데 대표님께서 좀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자동차 보험은 방법이 많아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사고 기록, 네, 티켓 기록 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는 3년까지 기록을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5년까지 보니까 그 기록들을 잘 매니지하는데, 매니지하는 게 일단은 그런 일이 없는 게 중요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분은 스피드를 뛰면 네, 한 군데서 파인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DMV에 가셔서 한 번 더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라이센스가 멈추고 서스펜드 되고 또 재발급 받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보험료에 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토잉 서비스 같은 것들은 뒤에 네, 서비스라는 단어가 붙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건 서비스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그냥 서비스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쌓여요. 네. 근데 리뉴할 때 그 회사에서 더 안 받는다고 네네. 나가셔야 된다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따지시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토잉인데, 아니 내가 토잉 100불짜리 몇 번 했는데 나를 쫓아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정보를 유익하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부주의하게 하는 클레임은 좀 줄이는 게 좋고, 또 렌탈 프로퍼티를 많이 가지고 계신 그 고객님들 계세요. 네네. 소자용 집. 네네. 이런 분들은 집이 어떤 분은 4채, 5채 뭐 많은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주위에 비가 왔다. 그럼 컨스트럭션 하는 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인 받아가요. 지붕 우리가 책임지고 고치게 해주겠다고. 네. 근데 이분들이 팔러시를 달라고 해서 주시면 그 집을 다 돌아요. 그리고 10채면 10채 다 클레임을 할 때가 있어요.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네네.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아시죠. 왜 이렇게 클레임 안 하셨지?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클레임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네. 고객 레코드에 분명히 반영되는 요소예요. 그러면 쫓겨나기도 하고 네. 다른 데 옮기고 싶어도 가입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추가해서는 디스카운트 옵션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방어 운전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어 운전 교육은 네. 사고 없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가셔서 교육받으시면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대부분이 이제 집보험하고 차보험을 묶어서 가입하시면 또 디스카운트를 크게 줍니다. 또 어떤 데는 페이먼트를 풀페이로 한 번에 내면 디스카운트를 또 많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줘가지고 보험료만 내면 보험료만 별도의 캐시백 리워드를 많이 주는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그럼 보험은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 카드로만 내시면, 결제를 하면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험료가 올라가는 추세는 쉽게 막을 수는 없지만 디스카운트는 개별적으로 나에게 적합하게 네네. 찾아서 쓰실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미국은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많죠. 되게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네. 보험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네. 비싼 차량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싼 차량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네. 싸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전율이라는 게 들어가고 네네. 처음에 충돌 시험 나온 데이터, 네. 그다음에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싸요.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람 차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목 쉴 때 제가 하나 네. 꼭 실천하고 있는 게 네. 고객님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커버리지 설명을 꼭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커버리지를 설명하는 것, 특히 자동차나 집보험은 네.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보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자동차 집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보험도 또는 생명보험, 네. 의료보험을 하니까 특히 생명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어떤 질병과 관련돼서 가족이 다 상당히 고통을 겪을 때 보험이 기능해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믿을 때 그런 보람이 있죠. 대표님께서는 이 보험 쪽에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 개인 보험 회사를 오픈하셨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하하 보험을 오픈했습니다. 하하 보험인가요? 네. 네. 그 하하 보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사실은 저의 라스네임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하 이름에 거기를 붙인 이유도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즐거워한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네. 이런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또 크리스찬으로서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 저의 뭐 이런 걸 또 연결한 부분도 있고 그런 즐거움 내 사업장이 웃음이 넘쳐 흐르는 보험 에이전트가 되고 네. 고객님들도 저희를 통해서 활짝 웃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회사에 들어갈 때 상담을 받을 때 되게 기쁜 마음으로 문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하보험에서 네. 지금 다루고 계시는 대표 상품이라고 분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자동차 집. 네, 네, 자동차 집은 이제 기본이긴 한데 저희 회사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분야가 비즈니스 보험이에요. 지금 자동차 집, 비즈니스, 그다음에 건강 이렇게 4개 섹터를 좀 견실하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대표님과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험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10여 년, 14년 정도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여기 미국에 와서 학위를 받고 공부하는 계획을 가져왔어요.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공부를 마치면 티칭하는 잡을 잡고 여기에서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겠다. 그리고 그걸 공부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미국으로 오기 직전에 한국에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커리어는 제가 시작은 시빌 엔지니어였어요. 토목 기술자. 네. 그 발주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했었고 토목직으로 감사실에서 제가 반부패, 청렴 대책 뭐 이런 담당 과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여, 공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일하던 분야와 학문하고 연결을 하면 어떤 쓰임이 있을까. 공익적인 측면에서 화이트 클라임이라는 그 학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거대 기업들 또는 정부 기관들이 부패하고 어떤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학문 분야라고 믿어서 그렇다면 학문적으로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박사과정 준비하면서 크리미널 저스티스 학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교수나 또는 학위를 받는 게 그게 목적인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생활이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위를 따서 언제 될지 모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과연 내가 뜻한 만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사실 MBA를 했던 이유가 어떤 경영이나 내 비즈니스, 내 사업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현실에 눈을 뜨고 MBA 공부를 다시 하면서 재정 또는 보험, 은행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스테이팜 에이전시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박화실 보험하고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박화실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분의 경영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배우면서 이제 성장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그분과 이제 분리되고 저만의 다른 사업체가 형성돼서 그 좋은 철학이 흘러나가도록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새로 만들면서 그 철학 플러스 저의 또 철학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제가 모시는 또 좋은 고객님들 플러스 저희가 모실 직원분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저희가 가졌던 그 철학이 그분의 철학하고 연결돼서 또 다른 사업장이 하나씩 더 생기도록 흘러나가겠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대표님께서 이전에 어떤 경험들과 어떤 직업적 그런 어떤 경험들이 보험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공익이라는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처음에 회사 시작할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공직자는 명예로 보상받는다는 말을 누군가 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아마 대학 다니고 있었을 때 같아요. 아마 우리 사회에 대통령으로 봉사하셨던 김영삼 대통령이란 분이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난 걸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네. 그렇게 가슴 뛰는 말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토목이라는 게 보통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게 보통 토목시설물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제가 들어가서 잠깐 했고 또 서울시 공기업에 가서 청렴 시책 막 이렇게 하던 것들이 결국은
공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지금 그게 연결되는 건 보험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나거든요. 이건 마음을 한번 바로 먹으면 많은 대중들과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걸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업무 분야구나를 알게 됐고 네. 저희가 하는 조금조금한 일들이 결국 고객님에게 유익이 가고 그게 공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실천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회사도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주위에 좋은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 회사는 고객님들과 좋은 관계로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길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모델이 되어야 이게 의미 있다는 걸 실증하는 게 되니까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중기적인 목표를 잡는다면 이 지역에서 이제 보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다양한 보험에 많은 선배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 베네핏 복지를 위해서도 서로 힘을 줄 수 있고 그게 중기적인 소망이자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처음 접하시고 이 보험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어떤 조언과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지. 보험처럼 고객님을 근접해서 다양하고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직종이 많이 없어요. 보험은 보통의 한 개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만나고 서포트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나게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저는 봐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데 이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세일로만 생각하면 서비스가 잘 안 돼서 고객님들한테 불평을 듣기도 하고 또는 정말 위험한 사고의 순간에 조금 부족함 때문에 속상해도 하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엄청난 타인의 인생에 기여할 수 있는 성스러운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분들은 가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힘들지 않을 것이다. 엄청 보람된 일이다. 그 보람 찾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찾으시라. 그러면 오래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좋은 관계 형성되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보기 전에 이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의미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지 또 더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대표님한테 앞에 계시지만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오시면서 순탄하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느낀 어떤 심정은 어땠고 또 어려웠던 일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극복을 했다라는 게 있을까요? 뭐 부끄럽지만 모든 분들도 그 나름의 히스토리와 과정이 있으셨을 테고 저도 돌이켜보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었겠죠. 특히 박과실 대표님이 옆에 계실 때마다 그 힘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전 신앙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거기에 의지하는 게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각자의 종교의 현장에서 신앙의 바탕에서 그런 걸 깨져가실 수 있다고 보고 가족이 있으면 또는 본인의 소중함이 그 레주메를 통해서 발현되는 건 결국은 과거의 역사가 헛되이지 않았다. 그래서 힘낼 수 있는 좋은 건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쳐다보면 물론 생각한 것보다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데 본인의 역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어주시는 대답에 좋은 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고 배울 것이 많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표님의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정말 비즈니스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중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또 이 가치를 찾고 나서 내가 다른 타인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지, 타인을 넘어서 또 공공을 위한 어떤 이익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말한 것들을 또는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하보험의 하윤선 대표님을 모시고 보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넘어서 또 타인을 넘어서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일하고 계신 하윤선 대표님께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 하윤선 대표님과 같이 훌륭한 대표님들을 더 많이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디깅의 박찬욱이었습니다. 하윤선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